도리도리 장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3년을 때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건 몇 년에 한 번 있을까만 한 일이 아닌가요? 검찰이 구형하면 법원이 보통 반 이상을 깎아주거나 무죄 때려주거나 집행유예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1심 판사가 3년을 꽉 채워서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시켰어요. 이건 뭐냐? 검찰의 구형이 너무나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검찰도 약하게 구형했지만 그럼 지난 6년 동안 이 무거운 중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6년 동안 어떻게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지? 당연히 검찰에 혹은 윤석열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볼 때 조중동이 지금 다 뛰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엑스파일부터 그 균열점이 보였어요. 갑자기 언론과 포탈이 윤석열에 대해서 태세 전환했거든요. 심지어 네이버는 엑스파일 검색도 못하겠다고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언론들이 뛰어내리고 있어요. 윤석열을 거의 버렸다고 보는 게 나은 거죠, 지금. 이제 버렸다라는 건 태세 전환은 이미 제가 볼 때 끝났어요. 다만, 지금 버리느냐, 아니면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죠.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방식을 저는 택할 거라고 보는데, 그 시점을 짧게 하냐, 길게 하냐 하는 거는 국진당에게 달렸다. 오늘 국진당의 이 스탠스를 보면은 딱 보이죠. 윤석열을 위하는 척 해요. 아이, 들어올 수도 있지, 뭐. 아이, 뭐, 장모 잘못이, 뭐, 윤석열 잘못인가? 막 이러면서, 실드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은 몰락하면서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 그 핵심만 딱 빼가지고 지들한테 가져가는 거고, 언론은 그 타이밍을 볼 거예요. 이미 저쪽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오세훈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했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면서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확신이 생겼거든. 그 확신 때문에 특히 이준석처럼 개파가 없는 애가 당대표가 되면서 저쪽은 확신이 된 거예요. 윤석열이 없어도 갈 수 있구나. 이 힘을 가지고. 그러면서 엑스파일이 떠진 거거든요. 윤석열의 지지율만 빼먹고 윤석열을 버리는 이 방식을 제가 볼 때는 저쪽으로 갈 거고 조중동의 이 스탠스를 보면요 버리는 거는 제가 볼 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줄리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막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김건희 씨는 왜 줄리가 아니라는 이 줄리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가 볼 때 윤석열이 하나의 패착이 뭐였냐면 검찰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자기들의 책사를 너무 믿었던 거야. 자기들의 머리를 너무 믿은 거야. 그러니까 김종인이나 윤여준 같은 소위 말해서 보수의 책사를 거부한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큰 패착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비밀주의에서 계속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뭘 먼저 치고 나갈까?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데 뭘 치고 나갈까? 자기 딴에는 줄리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줄리를 제일 먼저 띄운 것 같아. 줄리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20개 이상의 의혹이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그럼 줄리부터 치고 나가자 해서 나름 머리를 저는 짰다고 봐요. 그 한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윤석열과 한동훈 그 김건희 이들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건 지들 뿐이잖아요. 이 비밀주의를 깰 수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그 국진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보수의 책사들한테 자기들을 맡길 수 없는 게 이들의 이 숨겨진 비밀스러운 관계. 제3자에게는 터놓을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전략을 정치적으로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의 스텝이 꼬였는데 이 스텝 꼬인 거가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띄우려고 하는 이 그룹들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화를 자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은 조원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불쏘시개로 이용해먹고 나를 이렇게 이용해먹고 보수 세력이 나를 버린다. 특히 국진당이 나를 버리고 있다.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지지자분들은 나를 좀 뭉치고 나를 살려줘라. 이렇게 해서 이 윤석열은 자기 그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제3의 길을 가는 게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제가 볼 때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어설프게 조국을 공격하거나 추미애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국진당을 물어서 무는 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대권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제가 윤석열을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은 절대 혼자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절대 쉽게 죽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계속 절치부심하면서 돌파하고 올라왔거든요. 다만 지금 이 사람이 올라올 때 언론이 함께했고 국진당이 함께했는데 지금 국진당과 언론이 윤석열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판이 바뀌었다. 저는 여러분 그 정의당의 강민경이라는 청년 대표가 뜬금없이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잖아요. 김건희를 더럽은 여자처럼 깨끗하지 못한 여자처럼 이미지를 만들었다 하면서 추미애를 공격하는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그 앵커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한 것밖에 없거든요. 뭐 들어봤다고. 그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네가 더 들어와 하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공격을 해요.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정의당만 확 튀었거든요. 저는 그 줄리가 나온 배경이 저는 거기서 비롯됐다고 봐요. 한동훈이나 이 윤석열이나 이쪽의 책사들은 당연히 이 줄리를 딱 얘기하면 정의당같이 받아쳐서 추미애 더럽고 2차 가해자고 민주당 2차 가해자고 여자를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몰아갈 거를 예상한 거예요. 정의당 혼자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지. 그 윤석열과 그쪽 애들은 지금 판때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파악을 못하고 줄리를 던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정의당만 혼자, 야, 추미애 들어! 이러면서, 저기 분위기 파악 못한 거고, 판때기가 바뀐 거를 파악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진영에서 쉬쉬하고 있는데, 주진우 기자가 그랬어요. 윤석열 장모 문제를 함부로 언급하면 자동 명예훼손에 걸린다. 저는 주진우 기자가 이 정도 됐으면은 그 정대택 어르신한테 사과를 하고 그 설명을 해주는 게 낫다. 지금 우리 진영에 이런 비밀주의 혹은 뭐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엄숙주의나 그런 일종의 어떤 팬덤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진영을 많이 망쳤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지금 지지자들이 좀 깨어날 필요가 있다. 주진우 지자한테 설명하라고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 했다. 그리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 진영이 보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도 훈련해야 된다. 왜냐? 제가 볼 때 우리 진영에요. 세작이 너무 많아요. 간판만 민주당을 걸고 있을 뿐이지 세작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번에 선거단장 경선기획단의 공동단장이 김문식이잖아요. 강훈식. 이들이 기획한 대통령 무슨 면접관 해가지고 면접관에서 3명을 하잖아요. 대통령 그 후보들을 취업준비생처럼 해갖고 대통령 취업준비생처럼 해서 면접관 그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저는 그 아이디어도 홀딱 깨지만 그 면접관에 김경률, 김소연, 김혜영을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진짜 한없이 분노합니다. 김혜영도 그렇고 김경률도 그렇고 김세훈이라는 사람도 소위 뭐 극우 워마드 이쪽 아닌가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반조국, 반추미의 친검찰이요. 사실상 민주당이지만 정신은 국진당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다음에 홀딱 깬 게 뭐냐. 김경률이 비판을 받고 난리가 나니까 바로 교체한 게 유인태예요, 여러분. 김경률하고 유인태의 차이가 뭔데. 유인태가 민주당과 친노의 간판을 갖고 있을 뿐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예 검찰로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유인태의 인터뷰 하나하나를 다 실어주는 그 언론들을 보십시오. 헤드라인 까는 거 보십시오. 유인태가 우리 쪽 편입니까? 완전 이 사람은 친검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면접관으로 뽑겠다고요? 이게 지금 강훈식 혼자 비난받고 송영길 혼자 비난받고 끝날 일입니까? 이 정도까지 반조국 반추미의 친검찰이 선거 경선을 담당하는 경선기획단이었다라는 거는 거의 민주당 전체가 거의 대부분 거의 99%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지금 이게 민주당의 슬픔이에요. 민주당은 민주당 다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국진당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다 잃어버렸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은 아니라고 계속하는데 듣지도 않는 거예요. 강훈식 이 사람 21대 총선 그 초선들 모아놓고 조선일보, TV조선 국장 모셔와가지고 미디어 이거 교육시킨 사람이에요. 국감장에서 2번이나 게임하다 걸렸죠. 이낙연 쪽에 가까운 사람 아닌가? 이 사람 뭐 이쪽에 저쪽에도 길을 대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소영은 뭡니까? 그리고 여기 위원들 보면은 전부 군산,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 전남, 목포 해가지고 예 진짜 뭐 똥파리나 예 그 난링고를 그 연상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민주당의 의원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일을 해? 적어도 이번에 이제 이런 강훈식은 완벽하게 수박임을 드러냈죠. 강훈식, 신영대, 위성군, 김민기, 정다은, 김용군, 한주연, 송갑석, 서감석, 서갑석, 김원희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민주당이 이래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드러난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민주당의 분위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 경선기획단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타겟으로 하고 있냐? 추미애예요. 추미애 떨어뜨리려는 거. 추미애 명신 주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반조국, 친검찰의 논리를 강화시키려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흥행 경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경선위원 당이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이 경선 준비위원단 이거는 빨리 지금 취소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빨리 해체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절대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끔 진짜 이 지지자들이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 이름들, 강훈식부터. 그리고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야 돼요.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을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민주당답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의 정신과 민주당의 역사, 민주당의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하게 추미애거든요. 오늘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결국 옳지 않았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힘들게 깃발 들고 혼자서 싸우고 진짜 만신차이가 됐을 때 민주당 어떻게 했나요? 추윤갈등하면서 둘 다 더 나빠. 둘 다 같이 나가. 하면서 민주당에서 했던 사람들 뭐냐고요. 근데 더욱 격해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스피커들 뿐이고 정말 추미애를 편들어준 사람이 민주당에서 몇 명 있었나요? 여러분 5손가락에도 없어요. 그게 민주당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추미애 장관은 깃발 들고 나온 거거든요. 다시 민주당 다 와야 된다고. 국힘당 소리가 하려면은 민주당에 있지 말고 국힘당 가라. 민주당의 정신, 민주당의 껍데기만 쓰지 말고 민주당의 정신을 찾아라.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요. 민주당 다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자기 맛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추미애 장관이 가장 확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전공법을 말하고 있고 그 지지자들의 목마른 그 갈증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본인도 그 전장에서 싸워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가 가장 울림이 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도 부탁하건데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이재명이 이재명다울 때 추미애가 추미애다울 때 이 경선을 가장 아름다웠어요. 사람들 가슴을 뛰게 할 수 있거든요. 정치공학자들이 만들어준 그 프레임 안에서 안전빵하게 놀면서 무난하게 1등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이재명은 이재명 다음으로 추미애는 추미애 다음으로 승부해라.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정신을 다시 찾는 거고 이 민주당의 혼과 역사를 다시 찾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 핵심들이 움직였을 때 이 대선판은 진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저들이 아니라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